안녕하세요, 동글아빠입니다. 오늘은 119회 2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교시 강평이 있은 후에 많은 분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문자라든지 카톡 그리고 전화를 많이 받아서 원래대로는 1교시의 각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풀이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2, 3, 4교시에 대해서도 해달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2, 3, 4교시를 우선 강평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남는다면은 1교시 문제 풀이를 원래 하던 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9회 2교시 서술 문제인데요. 우선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전제 조건이 뭔지, 문제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만 일단 짚어보고 그리고 돌아가서 강평을 수행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2교시 1번 사질토 집안에서 사질토 집안은 C가 제로이고 파이 값이 제로가 아닌 집안에서 작용하는 주동토합, 수동토합, 정지토합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게 1번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질토의 내부 마찰각이 30도일 때 토합 개수의 크기 그리고 수평 변이와의 관계도를 설명하시오. 3개 문제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제 조건은 사질토 집안의 토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토합 상태 변화 그리고 내부 마찰각이 30도일 때 토합 개수 크기 그리고 수평 변이와의 관계들 설명 3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안밀 개수의 정의, 실내 시험에서 안밀 개수 결정 방법 및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 안밀이라는 전제 조건을 잡자면 굳이 전제 조건이고 나머지 물어보는 것도 역시 3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설명하세요. 투수 개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한 문제입니다. 투수라는 전제 조건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자, 4번 문제. 부마찰력이 작용하는 말뚝 기조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시오. 1번 중립면의 결정, 2번 부마찰력의 크기와 말뚝 치마량의 관계, 부마찰력을 받는 말뚝 기초의 설계 방향. 이 문제는 정확하게 큰 문제에서 전제 조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물어보는 문제 하나, 둘, 3개가 나왔습니다. 중립면 결정, 그리고 부마찰력 크기, 치마량 관계, 그리고 부마찰력을 받는 말뚝 기초의 설계 방향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5번 문제.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 및 지하 구조물의 지진 시 변화 양상을 설명하고 산악을 관통하는 600m 길이의 나툼 터널을 예를 들어 구간별 내진 해석법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지하 구조물의 지진 시 변화 양상, 이게 2가지 문제이고, 세 번째 600m 나툼 터널을 예를 들어 구간별 내진 해석법을 설명하시오. 3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서 4번 문제도 하나, 둘, 3개 문제가 나왔고요. 자, 다음 문제까지 일단 가볼게요. 6번 폐기물 매립에 따른 치마 특성은 폐기물과 매립 집안의 치마로 일반적인 집안 치마와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당연하겠죠. 즉 폐기물이 매립되어 안정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당연한 거죠. 자, 이러한 과정을 경과 시간에 따른 치마 곡선 모델을 이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잔류치마 단계까지 구분해서 설명하고 치마량 산정 방법 및 현장 계측을 통한 장기 치마량 예측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경과 시간에 따른 초기에서 잔류치마까지 구분해서 설명, 이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리고 치마량의 산정 방법, 이 2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장 계측을 통한 장기 치마량 예측 방법, 이게 3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1번 사질토 구조물의 토합에 관한 사항. 문제는 하나, 둘, 3개지만은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손대기 쉬워요. 그죠? 그리고 2번 문제 안밀계수의 정의, 매번 봤던 문제고, 안밀계수 결정 방법, 적용 방법 3가지 문제 괜찮습니다.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요거는 입구간 점포죠. 거기에 대해서 주주주 쓰면 될 문제고, 그 다음 4번 문제 중립면의 결정, NH의 그 NH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마찰력의 크기와 말뚝 치마량의 관계, 관계가 있겠죠. 부마찰력이라, 그죠? 그 다음에 말뚝 기초의 설계 방향, 부마찰력을 감안한 설계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 5번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 이거는 응답 변이법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하 구조물 변화,
응답 변이법을 같이 이어서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산악을 관통하는 터널, 뭐 갱구부라든지 가운데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겠죠. 6번 폐기물. 초기 단계에서 잔류치마, 이거는 탄성치마, 안밀치마, 부패치마를 나눠서 설명하라는 얘기고, 뭐 거기에 따른 산정 방법과 장기치마 예측 방법, 뭐 다 알듯이 쌍곡선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교시 문제를 6문제를 제가 봤을 때는 모두 각 문제당 3문제씩 나와가지고 엑스트라를 쓸 시간조차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답만 계속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 문제였고, 굳이 난이도를 평가를 하자면은, 여러분들 참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난이도를 평가하는 거. 제가 굳이 평가를 하자면은 하 정도의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문제 중에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6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골라야 될지 아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시험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하에 속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았을지, 동글아빠만의 스타일, 그러니까 제 서브노트가 되겠죠. 서브노트가 되고 이춘석 교수님 스타일이 되겠죠.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읽어보고 강평을 할게요. 1번 사질토 집안에서 토목 구조물에 작용하는 토합 상태 변화를 설명하고, 사질토의 내부 마찰각이 30도일 때 토합 개수의 크기, 수평 변이와의 관계도를 설명하세요. 그래서 1번 문제는 우리 서브노트하고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있듯이 요 그림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주동 토합이 작용했을 때, 그리고 정지 토합일 때, 수동 토합이 작용했을 때, 요거는 팽창 단계이고, 그죠? 요거는 압축 단계고. 그래서 변이와 그리고 토합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2번 문제는 주동 토합 개수 KA는 탄젠트의 제곱에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해서 바로 계산해서 값만 내면은 절대 안 되고요. 요런 거 시그마 타우 해가지고 사질토 집안에 관한 요 구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제 서브노트에도 나와 있고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원래 정지 토합일 때 요거이고, 주동 토합일 때, 수동 토합일 때,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서 토합을 유도하는 공식들을 줄줄줄줄 나열을 해서 이런 값이 나왔다라고 쓰면은 작은 2번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 수평 변이와의 관계도. 요거는 요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만 쓰면 좋은데, 만약에 조금 칸이 남는다 그러면은 엑스트라로 토합의 기본 가정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랭킨 토합과 쿨롱 토합을 비교한다든지, 이런 엑스트라를 쓰고 이런 원리 그리고 도해라든지 이런 문제를 관련해서 쓰시면은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 그림 말고 요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옹벽의 높이 h분의 각변이 y, 이렇게일 때 우측은 0.001 정도, 그죠? 그 다음에 외측, 이쪽이 외측이죠. 외측은 0.01, 이쪽이 내측이죠. 죄송합니다. 0.001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KP, 요게 K0, KA. 그래서 이런 그림은 이제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에도 정확하게 나와요. 얘도 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과 그래프를 엮어서 답안을 쓰셨으면 아마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120회, 121회에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안밀계수의 정의, 실내 시험에서 안밀계수 결정 방법, 적용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안밀계수는 안밀에 관련된 진행 속도에 관한 계수이고, 이 공식을 쓰면서 줄줄줄줄 썰을 풀면 되겠죠. 아니면 안밀 방정식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정의는 넘어가고, 그 다음 안밀계수 결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루트 T법과 그 다음에 로그 T법이 있어요. 루트 T법에 관한 그림, 요 그림 있죠? 0.15AB가 된다는 요 그림, 요게 50%에 관한 안밀계수 구하는 방법이 루트 T법이고, 그 다음에 로그 T법도 이렇게 갈 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죠. 이렇게 같을 때, t일 때 A점과 B점을 잡아서 그 점을 0으로 봤을 때 100%일 때와 그 가운데 반일 때, 그래서 요게 T50. 그래서 요거는 T50이 아니고 T90을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루트 T와 그 다음에 로그 T에 의한 안밀계수 결정 방법, 요 그래프와 조금 관련된 내용을,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와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쓰면은 완벽한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방법은 뻔합니다. 그래서 안밀계수 CV는 안밀소요 시간 T분의 시간계수 TV의 H제곱인데, 요거는 투수계수를 산정할 때도 MV의 감마 W, 이렇게 투수계수 산정할 때도 쓰고, 그 다음에 안밀 소요시간 T를 구할 때도 쓴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밀계수에 대한 평가를 겉들이면 좋겠죠. 그래서 안밀 시험에 대한 P0 플러스 2분의 델타 P를 CC 값으로 적용을 한다든지, 혹은 CC 값을 정규 안밀 점토의 최대값을 적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층별로 안밀 계수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환산을 해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안을 꾸며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볼게요. 투수 계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요거는 흙 입자 영향 요소와 그리고 물에 대한 영향 요소가 있습니다. 흙은 입, 구, 간이고요. 그리고 물은 점포입니다. 요거는 제 노트도, 그 다음에 서브 노트, 그리고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죠. 테일러 공식을 하나 써주시고요. K 이퀄 입경의 3승분의 점성계수 뮤분의 감마 W 곱하기 1 더하기 2의 2, 3승 곱하기 감마 W, 이런 공식 하나 써주시고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줄줄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엑스트라는 뭘 쓰냐, 이렇게만 쓰고 끝내면은 그냥 물어본 거에 대한 그냥 답을 하는 기술사가 아닌 그냥 수험자가 되겠죠. 투수계수와 관련된 과학적인 원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수에 따른 유용력 관련이라든지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력, 양압력이라든지 지방 고착 시 발생하는 파이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투수에 대해서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마찰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참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중립면에 대한 결정,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주시면은 이게 원리가 되고 이론이 됩니다. 이렇게 센터 라인이 있을 때 아래쪽으로 QNS, 네거티브 스킨이 발생하고 위로는 포지티브 스킨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의 마찰력, 그 다음에 정마찰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요 깊이는 N 곱하기 H입니다. 그래서 N은 집안 조건에 따라 0.8에서 1.0의 높이로 작용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경험적인 방법이고요. 사실 설계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점토층 두께에 그냥 1H를 줘서 QNS를 산정합니다, 보통은. 근데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를 제가 더 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실제 재하 시험을 해서 Q와 이렇게 심도가 있을 때 이렇게 QS가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단부에서 이렇게 QP가 작용을 한다. 그래서 QS와 QP 선단 지지력을 구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뭐 하긴 하는데, 실제로 설계는 이렇게 한다, 우리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마찰력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알파법과 베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말뚝 치마량과의 관계,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부마찰력이 발생을 하면은 치마량도 크겠죠. 요런 논리를 해가지고 줄줄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쓰자면은 부마찰력에 의한 치마량은 선단 치마량 빼기 집안의 치마량입니다. 이런 문구까지 나오면 좋겠고요.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마찰력을 받는 말뚝 기초의 설계 방향 똑같습니다. 설계나 실제 시공 전에 재하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QP에 따른 아니면 QS에 따른 거동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 설계를 하는 게 좋다라는 그 의미인데, 사실 이렇게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쓰시고요. 그리고 부마찰력의
감소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게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메이텟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볼게요. 지하 구조물의 진동 특성, 지하 구조물 지진 시 변화 양상, 그리고 600m 나툼 터널의 구간별 내진 해석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구조물은 그림 하나면 게임 끝이에요.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 가운데 지중 구조물이에요. 제 서브노트에도 그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도 구조물 기초 설계 기준 2018년도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지중 구조물이 있을 때는 지중 구조물은 지반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스프링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 주변에는 전단력이 발생을 해요. 요거를 주면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시면은 지중 구조물 그리고 응답 변이에 대해서 이제 게임 끝입니다. 요 물어본 문제 1번, 2번, 3번도 여기에 관련해서 줄줄줄 쓸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1번 문제는 뭐 겉보기 단위 중량이 지반보다 적어서 관성력이 적다. 그래서 주변 지반에 둘러싸인 뭐 어떤 느낌이고, 그리고 주변에 지반의 변이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변화 양상은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말로 써주시면 됩니다. 스프링 개수 K는 발생 변이분의 하중, 지반 변이에 의한 하중을 계산한다 라는 내용을 써주시면은 1번, 2번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죠? 할 말이 너무 많고 어떤 범위에 대해서 써야 될지 잘 모르실 텐데요. 저 같으면은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악이 있고 이렇게 터널이 관통을 할 때 갱구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간을 나눌 것 같아요. 갱구부라든지 이외의 구간 이렇게 나눌 것 같은데, 갱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옹벽이 생길 수도 있고 얘는 진도법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편투합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면에 대한 안전검토, 이러한 부분들이 갱구부는 추가가 되기 때문에 내진 해석을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고, 본선 부분은 지중에 있기 때문에 지중응답 변이법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답안을 쓸 것 같아요. 이런 식이 아마 답안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 볼게요. 폐기물 매립지에 대한 경과 시간에 따른 치마 곡선 모델을 이용하여 초기에서 잔류 치마까지 구분해 설명하고, 치마량 산정 방법과 현장 계측에 의한 장기 치마량 예측 방법. 와,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읽어보다 보면 지쳐요. 근데 이 문제는 제 서브노트에 있는 그래프 하나만 유심히 보셨다면은 세 문제 다 푸는데 문제가 전혀 없을 거예요. 초기 치마, 그리고 안밀 치마, 부패 치마,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 치마의 발생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치마량 산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계산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초기는 탄성론에 의해서 하고, 안밀은 수치 해석이라든지 안밀 이론에 의해서 하고, 부패 치마는 소워에 의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요 그래프만 하나 알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은 치마 곡선 모델이 초기 안밀 부패이고, 초기에서 잔류 치마량 산정 방법은 요거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치마 예측법은 요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을 1, 2, 3번을 풀으시고요. 폐기물 매립지이기 때문에 폐기물 매립지는 기반 시설 공사와 매립 공사로 나뉘고, 각 공사별 주요 공정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자리가 남는다면은 기초 지반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금 쓰는 게 좋겠죠. 동다짐이라든지 안밀이라든지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상으로 119의 2교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모두 다 이제 서브노트에 거의 다 있었고, 이춘석 교수님 교재에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서브노트를 만들 수 있게끔 교재를 멋지게 꾸며주신 이춘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